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챕터 4장 세포 내 소기관의 기능,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올가넬이라고 하죠. 그 세포 내 소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포 내 소기관이 있는 세포들은 진핵세포죠. 원핵세포, 즉 박테리아들은 세포 내 소기관이 없지요. 세포 내 소기관 얘기는 진핵세포, 유캐리오틱 셀 얘기라는 것을 꼭 상기해 주세요. 지난 챕터에서는 세포막의 기능과 물질 수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세포막, 플라스마 멤브레인은 일종의 이것도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세포막도 소기관인 거죠. 그죠? 세포막을 제외하고 다른 소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일단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 진핵세포라고 굳이 세포 내 소기관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박테리아처럼 어차피 세포가 작으니까 그냥 모든 내용물을 세포 안에 넣어 놓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론 박테리아가 일반적으로 우리 진핵세포보다는 훨씬 작지만 우리 진핵세포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막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박테리아는 그것보다 한 10배보다 훨씬 10배 정도 작죠. 그죠? 대충 평균 사이즈가. 어차피 두 개가 다 작으니까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지하게 작은 세포들 뭐 진핵세포나 아니면 엄청 더 작은 원핵세포나 작기는 마찬가지인데 50보 100보니까 그냥 뭐 아무나 다 구획 없이 꾸겨 넣으면 꾸겨 넣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감히 우리 진핵세포를 박테리아 따위와 비교하더니 너 서랍 정리 잘하니? 서랍 안에 이런 정리 박스가 되게 있는 경우가 있죠. 저게 없으면 막 책상 서랍 열 때마다 막 섞여가지고 어디든지 찾기 힘들죠. 그죠? 모두 다 섞여서 엉망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단순한 박테리아의 경우, 프로캐리오틱 셀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별로 없으니까, 그죠? 간단하죠. 섞일 것도 없죠. 하지만 유캐리오틱 셀은 훨씬 복잡한 다양한 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서 비슷한 곳에 사용되는 물건들만 한 곳에 모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보다 기능이 훨씬 단순한 박테리아는 굳이 세포 안에 정리박스로 구획을 안 만들어도 되지만 진핵세포는 이렇게 막으로 구획을 만들어 놓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막은 세포막을 이루는 막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비슷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세포막이 존재하는 이유가 세포 외부도 물이고 세포 내부도 물이니까 물하고 잘 안 섞이는 지질을 주된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지질을 주된 성분으로 막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은 주로 수용성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구획을 만들어서 파티션을 만들어서 갈라놓으려면은 물하고 잘 녹지 않는 지질, 즉 인지질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포막에 사용되는 인지질 성분이 그대로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구획을 만드는데, 구획이라고 하면 즉 그게 구획이 바로 세포 내 소기관이겠죠. 소기관 같은 구획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핵 1구획, 이 구획 이름은 제가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뭐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구획을 만드는 거. 핵은 1구획, 미토콘드리아는 2구획, 뭐 소포체는 3구획, 골지체는 뭐 4구획 이런 식으로, 라이소좀은 5구획이구나. 밖에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 또 하나 세포 안에 소기관 올가넬로 이루어진 구획, 컴파트먼트가 필요한 이유는 각각의 구획에 필요한 내용물, 뭐 단백질, 효소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DNA 등등 기타 거대 분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핵에 필요한 단백질 따로 있고, 뭐 세포의 이쪽 구획에 필요한 단백질 따로 있고, 저쪽 구획에 필요한 단백질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는 거죠. 특정 내용물이 필요한 구획에만 특정 내용물을 보내면 되니까, 특정 내용물이 필요한 구획에만 그쪽에 필요한 것을 보내면 되니까, 쓸데없이 필요하지도 않은 내용물을 많이 만들어서 전체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성동구에 필요한 건 성동구에만, 중구에 필요한 건 중구에만, 광진구에 필요한 건 광진구에만 이렇게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경제적 효과라고 할까? 그쪽 구획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X만 있고 여기는 세우만 있고 여기는 세우만 필요하고 여기는 X만 필요하고 이 핵 안에는 뭐 핵 비슷하게 생긴 거 안에는 뭐 동그라미 네모가 다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나는 내용물 종류가 적어서 굳이 구획을 나눌 필요가 없어. 누구? 프로캐리오틱 셀 박테리아.
세포 안에 막으로 멤브레인으로 이루어진 구획, 즉 세포 내 소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한 내용물, 동그라미, 네모, 세모, X 등등을 일정 농도 이상으로 왜 일정 농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될까? 세포 안에서의 많은 반응들이 효소에 의한 촉매 반응으로 일어나죠. 효소하고 기질이 만나야 되는 거죠. 농도가 너무 묽으면은 걔네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랜덤하게 막 여기저기 운동을 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나서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높으려면은 어느 정도 농도 이상으로 세포 안에 물질들이 존재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세포 안에 구획이 없는 경우에는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로 균일하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일정 농도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양의 내용물을 만들어야 하니까 낭비죠, 낭비. 이렇게 가둬놓으면 요 얼굴 있는 부분에는 세모만 많이 모여있으니까 세모가 필요한 반응들을 저기서 일으킬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특정 지역을 전문화시킨다는 거죠. 세포 내 특정 구역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세포 내 구획이 필요하다. 구획이 곧 뭐다? 세포 내 올가넬이다. 그죠? 교과서 54페이지 추가 자료 볼게요. Diffusion rate of molecule.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분자들은 결국 확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확산의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 분자가 너무 크면은 뚱뚱해서 잘 확산이 안 되겠죠. 가벼운 분자가 확산이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Diffusion rate. 확산의 속도는 inversely proportional. 역으로 비례한다. 뭐에? Size of the molecule. 분자의 크기에 역비례한다. 그래서 diffusion of macromolecules such as DNA or protein, DNA나 단백질과 같은 거대 분자들은 can be limited. 얘네들은 분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작은 분자, 예를 들어서 물 분자, 이온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단백질, DNA 이런 것들은 너무 커서 쉽게 디퓨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디퓨전 레이트, 확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걔네들이 필요한 구역에만, 멀리 못 가니까 필요한 구역에만 공원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셀들은 overcome this by cytoplasmic streaming. 어떤 세포들은 세포 안에서 마치 우리가 믹스 커피를 갖다 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막 잘 섞이라고 수저로 젓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포질 안에 물질들이 잘 만나서 반응을 하려고 세포질을 마치 수저로 저어주는 것처럼 막 저어주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사이토플라즈믹 스트리밍이라고 그래요. 물론 세포에다가 스트로나 티스푼을 꼽고 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이토플라즈믹 스트리밍이 일어나냐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세포 골격 단백질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공간적인 그 점성도 차이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물질들이 섞이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렇죠? Eukaryotic cells can avoid the problem of slow diffusion. 이러한 천천히 섞이는 확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캐리어 프로테인. 그래서 캐리어 프로테인, 한 단백질을 자기가 움직이고자 하는 물질을 싣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막 카이네이신 이런 것들, 카이네이신, 다이네인 이런 것들은 그 세포 골격을 따라서, 세포 골격은 마치 세포 안에서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위에 트럭 같은 역할을 하는 캐리어 프로테인들이 있어서. 어떤 언어로 번역할까요? 영어. 아, 참. 우리 시리는 정작 부를 때는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때 갑자기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사이토플라즈믹 스트리밍, 사이클로시스라고도 불러요. 플랜츠에서는. 그래서 actively move cytoplasmic contents, 세포 안에 분자들을 잘 섞기 위해서 사이토플라즈믹 스트리밍이 일어나기도 한다. 다른 세포들은 molecule through the cells in vesicles that are transported along the microtube.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세포 안에 그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로튜브리에요. 미세 소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터 프로테인인 뭐 카이네신, 다이네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한다. 이런 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에 구획은 뭘로 만들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막도, 인재질, 지질
양친매 썩은 분자인 인지질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왜? 꼬리 쪽은 하이드로포빅하니까 안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수용성의 물질들이 못 들어오게 배리어 역할을 하게 하고, 인지질의 머리 쪽은 수용성이니까 세포 안도 물, 바깥쪽도 물이니까 물을 향해서 내밀고 있고. 그러면 되겠죠? 자, 세포 안에 담장을 쌓아 구역을 만들려면 굳이 다른 물질을 사용할 필요 없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파스폴리피드 인지질 이중층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빙고! 어차피 세포 내부도 어차피 수용액이니까 수용액과 섞이지 않는 소수성 하이드로포빅한 인지질을 사용해야지.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맞다고 하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혼돈해서 쓰기는 해요. 인지질 이중층을 이용하여 세포 내 소기관들을 둘러싸서 구획을 정하게 된다. 역시 파스포리피드가 인지질이 짱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아까 셀 멤브레인도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죠. 이번엔 가장 중요한, 왜? 우리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포 핵을 볼게요. 어떤 일을 하나. 자, 안녕, 나는 새로운 캐릭터 핵이야. 핵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얘랑은 관계없는 핵. 그래서 굳이 세포 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자, 핵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핵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확대한 거죠. 세포막은 핵을 이루고 있는 핵막, 누클리아 멤브레인 혹은 누클리아 엔빌로프, 봉투라고도 불러요. 누클리아 엔빌로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클리아 멤브레인 혹은 누클리아 엔빌로프는 이렇게 핵 외막과 핵 내막 두 겹의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지질 이중막, 즉 사중층인 거죠. 이제부터 저도 고등학교식 생명과학식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하지만 뭐 세포생물학이나 뭐 다른 과목 대학 시험 볼 때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했다고, 인지질 이중층인데 왜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했냐고 틀렸다고 할 사람은 적어도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제 시험이나 제 과목에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인지질 이중층이 두 개 있어서 인지질 이중막 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막은 인지질 사중층이다. 그래서 어쨌든 핵은 핵 바깥 멤브레인, 외막, 아우터 멤브레인, 아우터 뉴클리어 멤브레인, 그리고 안쪽 인너 뉴클리어 멤브레인 두 개가 있고, 두 겹이 있고, 안의 공간을 페린 뉴클리어 스페이스, 핵 주위 공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멤브레인만 있어가지고는 세포 핵 안팎으로 물질이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물질이 통과하기 위한 파이프 같은 구조가 여기 있어요. 이게 뭐죠? 핵막 공복합체, 핵막에 있는 구멍 복합체, 누클리어 포 컴플렉스 NPC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대 복합체예요. 자, 1번 핵 외막과 핵 내막은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핵공에 뚫린 구멍은 핵막 공복합체 누클레 포 컴플렉스 안에 뚫린 구멍으로 여기를 통해서 핵 안팎으로 물질이 수송된다. 핵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인지질 이중막, 이 핵 외막, 핵 내막 두 겹이라는 것이지. 여기도 엄밀하게 고등학교 생명과학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야겠죠. 파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가 두 겹이라는 것이지. 즉 샌드위치가 두 개, 인지질 이중층을 흔히 리피드 샌드위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샌드위치를 들고 있네요. 호밀빵인 것 같은데 맛있겠다. 자, 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전 정보의 오리지널 저장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저장. 워낙 귀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카피본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망가지면 안 되니까, 외부에서 데미지 받아서 유전 정보가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핵 안에 귀중한 곳에 모셔넣죠. 그죠? 그리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라 인지질 사중층, 즉 막 두 겹으로 쌓인 핵 안에 보관한다. 우리 DNA는 RNA 따위와는 다르게 자손에게 물려줄 유전 정보의 오리지널 버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RNA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가, 물론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볼 수도 없지만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유전 정보의 오리지널 카피를 DNA로 가지고 있죠. DNA로. 그리고 DNA에서 가지고 있는 유전적 정보를 단백질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다른 기능성 RNA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 RNA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본을 만들 뿐, DNA에서 RNA로의 사본, 그쵸? 트랜스크립션이죠. 그게 바로 전사, 그죠? 그래서 완전 소중하기 때문에 핵 안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고, RNA 따위는 여기 슬퍼하고 있네요, 그죠? 세포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핵 안에서, 왜? RNA를 만들기 위한 주형이 템플레이트 뭘 보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DNA 염기 서열을 보고 RNA를 만드니까. RNA를 만드는 작업은 어디서 일어나요? 핵 안에서 일어나죠. 핵 안에서 RNA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만들어진 RNA는 핵 밖으로 나가서 좀 더 가공되거나 포장되어서 최종적으로 성숙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다 알고 있죠, 그죠? 핵 기질 볼게요. 핵 안쪽의 기질을, 핵 안쪽에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을 핵 기질, 누클레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 안에 핵의 모양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라민 같은 단백질로 있다. 핵 안에, 핵 안쪽을, 핵막 안쪽을 코팅하고 있는 여러 단백질들을 우리가 누클레아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누클레아 매트릭스. 그리고 핵 외막은 조면소포체 위에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안에 공간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이 조면소포체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표면에 있는 라이보솜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핵 위에서까지 발견되기도 한다. 자, 핵 안에 작은 핵처럼 보이는 게 뭘까? 이게 바로 누클레얼러스예요. 누클레얼러스. 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단백질 합성 공장인 라이보솜을 합성하는 것이다. 라이보솜을 이루는 RNA 성분은 핵인 안에서 합성되고 라이보솜의 단백질 성분은 세포질에서 합성되어서 핵인 안으로 이동한다. 자, 라이보솜의 단백질 성분은 세포질 좀 애매하네요. 라이보솜이 주로 세포질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라이보솜을 이루는 RNA는, 즉 라이보소말 RNA는 핵의 인 안에서 합성되고 라이보솜을 이루는 단백질은 핵 밖에, 즉 세포질에서 합성되어서 라이보소말 RNA가 핵 밖으로, 즉 세포질로 수송되면 거기서 라이보소말 RNA와 라이보소말 단백질이 만나서 라이보솜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프로캐럿, 원핵세포와 유캐럿, 진핵생물, 원핵생물과, 이건 프로캐리오츠 하면은 생물이라는 뜻이죠.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을 비교해 볼게요. 자, presence or absence of membrane enveloped nucleus. 유캐리오틱 셀은 진핵생물의 세포는 멤브레인에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원핵세포는 그렇게 핵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이 없죠. 그냥 DNA가 한 군데 뭉쳐 있어서 핵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걔네들을 누클레오이드라고 불러요. 오이드. 뒤에 OID가 붙으면 뭐하고 비슷한 놈들. 부치. 뭐죠? 누클레오이드. 프로캐리오틱 사이토플라즘. 프로캐리오틱 세포의 세포질인데 거기에 어떤 세포질이냐? DNA가 많이 존재하는 곳. 제네틱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는 곳. 자, 핵막 누클레 엔벨로프는 eukaryotic nucleus is surrounded by nuclear envelope. 핵막 얘기하는 거죠. consists of two membrane. 두 개의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사중층 인지질 이중막의 핵막이다. Chromosomes in eukaryotes 보시면은 뭐 다 아시죠? 굉장히 응축이 잘 되어 있죠. 응축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무지무지하게 긴 유전 정보를 작은 세포의 핵 안에 감춰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DNA만 가지고 응축시키려면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 DNA 구조를 배워서 알겠지만 DNA는 phosphate backbone, 그 등뼈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백본이라고 할게요. DNA 가닥에 백본에 해당하는 부분에 네거티브 차지일 땐 인산기, 파스페이트가 있죠.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즉 표면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DNA를 똘똘 감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이너스 전하들끼리 서로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들끼리 반발하기 때문에 DNA들끼리 서로 잘 안 뭉치고 서로, 그래서
우리 DNA 같은 경우가 세포 안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잘 꼬이지 않고 서로 막 그러지 얼마나 잘 꼬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지금 저 강의 녹음하려고 지금 마이크 마이크 굉장히 줄이 길어가지고 마이크 줄이 한 10m 되는 것 같아. 그걸 나름 정리한다고 해야 하는데 또 막 이거저거 하다가 꼬여가지고 푸느라고 또 한 5분 해냈는데, 여러분 뭐 요즘은 거의 다 에어팟 혹은 뭐 그런 것들, 그런 무선 이어폰들 꽂고 다니시지만 뭐 아직도 음질 때문에 유선 이어폰들 꽂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 주머니에 넣으면 막 꼬이죠. 꼬여가지고 빼빼 꼬이고, 좀 안 꼬이게 하려면 약간 뭐 페투치니 약간 굵은 파스타면 스타일의 선이 좀 덜 꼬인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때 인기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껏들은 되게 잘 꼬이는데 DNA가 안 잘 꼬이는 이유는, 핵산이 안 잘 꼬이는 이유는 바로 그 파스페이트 그룹끼리 서로 밀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꼬이는 걸 막아주는데, 꼬이는 걸 막아주는 건 좋은데 꼬이는 걸 막아주다 보니까 응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마이너스 차지들끼리 서로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DNA 표면에 음전하를 갖다 누가 가려줄 놈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죠? 바로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프로테인, 초록색, 그죠? 요것들을 돌돌 감겨 있는 거죠. 감겨 있기 때문에 히스톤 표면에는 라이신 같은 베이식 아미노애시드가 많아서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의 플러스 차지가 DNA의 네거티브 차지를 가려주기 때문에 DNA가 이렇게 땅땅하게 응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expression of DNA는 뭐냐? expression of DNA는 DNA 발현이라는 뜻이죠. 발현. 아, 발현하고 싶어. 내가 뭔가 할 일을 한다는 게 발현인 거죠. 발현. DNA가 발현한다는 건 뭐예요? DNA는 자기의 정보를 RNA로 만드는 것이 바로 발현이죠. 유캐리오틱 셀, 진핵 세포의 경우 transcribe, 전사한다. genetic information을 어디서 핵에서 전사해서 into large RNA molecule, 굉장히 긴 RNA 모레큘 분자로 전사해서 perform processing and transport process. 그래서 길게 오리지널 본을 만들어낸 다음에 우리 대학생들은 잘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일단 뭐 리포트 같은 거 쓰라고 그러면 뭐 몇 페이지 이상 써야 그러면은 글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길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글을 줄인 경험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논문을 쓴다든가 책을 쓴다든가 뭐 심지어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만든다든가 할 때도 초판보다는 좀 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편집의 예술이죠. 영화라든가 특히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잔뜩 찍어 놓고 쓸데없는 부분을 날려보내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부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날려보내면서 최종본을 만들게 되죠. 우리 핵 안에서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전사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쭉 길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 없는 거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arge RNA molecule, 그리고 나중에 processing, 잘라버린다. 그리고 최종본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RNA가 핵 밖에서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핵 밖으로 보내준다. proper size, 적당한 사이즈, 맞는 사이즈 RNA 모레큘을 세포질로 보내서 mRNA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게 한다. 반면에 프로캐리오틱 셀의 경우에는 어떨까? 프로캐리오틱 셀의 경우에는 little or no processing. 얘네들은 워낙 빨리 분열하고 워낙 그 단순한 놈들이라서 이렇게 뭐 RNA를 갖다 프로세싱 같은 걸 할 그럴 여지가 없어요. 빨리빨리 분열해가지고 자기의 머릿수를 많이 채우는 게 최선이니까, 그죠? 동물 세포는 분열하는데 뭐 빨라도 뭐 18시간 이 정도 걸리는데, 프로캐리오틱 셀 같은 경우는 10몇 분이면 막 분열하는 놈들도 있죠. 자기들은 뭐 좀 고장이 나서 뭐 이상한 망가진 DNA가 있더라도 나는 멀쩡해. 둘 중에 하나만 멀쩡하면 되니까 개체를 많이 불려가지고 망가진 애를 갖다가 이렇게 희석시켜버리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무조건 빨리 분열하는 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그 유캐리오틱 셀에 비하면 빨리 일어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캐리오틱 셀에서는 little or no processing, 전혀 프로세싱이 일어나지 않고,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핵막이 없기 때문에 재밌는 게, 진핵세포, 우리 유캐리오틱 셀에서는 DNA에서 RNA를 만드는 트랜스크립션과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트랜슬레이션이 시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먼저 RNA가 만들어지고 RNA가 다 만들어진 이후에 mRNA를 주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mRNA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죠. RNA를 만드는 과정은 핵 안에서, 그리고 단백질을 만드는 경우는 핵 밖에서, 즉 세포질에서. 하지만 프로캐리오틱 셀은 핵과 세포질이라는 공간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DNA에서 트랜스크립션에 의해서 RNA가 막 만들어지면은 그 RNA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라이보솜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RNA, mRNA에 달라붙어서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죠? 라이보솜 볼게요. 라이보솜. 단백질 만드는 작은 공간이죠. 자, 라이보솜은 사실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썼어요. 제가. 둘러싸여,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어디 가면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특히 객관식 문제를 변별력 있게 내야 되는 뭐 수능 같은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막 그거 얼마나 문제 내기 쉽겠어요. 너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했지 넌 틀렸어. 이중막은 핵막이나 마이토콘드리아 같이 이중층이 두 개 있는 사중층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인지질 이중막이나 인지질 이중층이나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디스크리미네이트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어쨌든 라이보솜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세포 내 소기관은 아니다.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이중막이라고 그러면 인지질 두 겹으로 이루어진 막. 그래서 난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지질 이중막은 막이 두 겹이다. 이중이 막에 걸리고, 인지질 이중막이 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중이 인지질에 걸리는 거죠. 인지질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막. 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지질 이중막. 막이 이중이네? 막이 두 겹이겠네? 자, 어쨌든 단백질 합성 중 여기 mRNA죠. 이렇게 제가 이 책에서 거꾸로 쓴 G자가 써여 있는 뭐 롯데자이언츠도 아니고 뭐야, 그죠? 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건 바로 mR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mRNA의 머리 쪽 부분에, 즉 5' 부분에 특별한 희한한 스트럭처가 붙어 있어요. 구아닌이 거꾸로 붙어 있는 스트럭처. 그래서 이렇게 G를 거꾸로 쓰고 있는 모자를 제가 간혹 그래요. 3' 쪽에는 아데닌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폴리 A 테일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RNA예요. 메신저 RNA 중에서도 메신저 RNA. 그래도 단백질 합성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서, 단백질 합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서 라이보솜도 세포 내 소기관에 끼워주는 경우가 많다. 라이보솜, not surrounded by membrane. 멤브레인에 쌓여 있지 않다. tiny structure, 굉장히 작다는 거죠. 박테리알 세포가 35만 개의 라이보솜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되게 클 것 같은, 되게 작다는 의미구나. 세포 하나에 뭐 35만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작은 거겠죠. 라이보솜이 작은 거겠죠. 세포는 라이보솜에 비하면 엄청 큰 거고, 그죠? 단백질을 만든다. 그리고 프로캐리오틱과 유캐리오틱 라이보솜은 different size, 사이즈에 서로 다르고, 또한 number and kinds of protein. 자, 라이보솜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라이보솜은 라이보솜을 RNA와 단백질 두 개로 다 이루어졌어요. RNA로 뼈다리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고 그 안에 빈 공간들을 단백질이 채워넣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자, 라이보솜은 원핵세포 프로캐리오틱 라이보솜하고 진핵세포 라이보솜하고 이 구조가 달라요. 일단 체급이 달라요. 체급이. 자, 원핵세포의 라이보솜은 우리가 70S, 이게 숫자가 크면 더 대충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고 무거운 거. 70S 라이보솜, 반면 진핵세포의 라이보솜은 80S 라이보솜. 80S 라이보솜인데 모든 라이보솜은 다 두 개의 소단위가 있어요. 여기 큰 건 퍼렇게 칠한 거는 라지 서브 유니트, 그렇죠? 큰 소단위.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스몰 서브 유니트, 작은 소단위. 그런데 이게 70S라는 뒤에 S가 스페드버그 유니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발음 어떻게 하는지 볼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볼게요. Svedberg. 뭐 제가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됐어요 이제. 스페드버그 유니트. 스페드버그라는 여기 이분의 이름을 따서, 스페드버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단위죠. 자, 스페드버그 유니트는
침강 개수, 침강 깔아넣는다는 얘기죠. 어디서 깔아앉아요? 한강에서 깔아넣는 게 아니라 원심 분리기 안에 넣는 시험관, 테스트 튜브 안에서 깔아넣는 정도. 스펠버그라는 사람이 발명한 초고속 원심 분리기 울트라 센트리퓨즈, 마치 옛날 세탁기처럼 생긴 건데 초고속이라면 얼마나 초고속이냐면은 제가 주로 10만 G가 뭐예요? 1G가 1기압이죠. 1기압에 10만 배로 돌려가지고 원심 분리시켜서 실험을 자주 했었는데 세포막하고 세포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돌릴 때 10만 G 정도를 내려면은 이 작은 좀 소형 원심 분리기의 경우에는 55만 RPM이라고 하면은 55만 revolution per minute, 그죠? 55만 1분에 55만 회, 1분이 60초니까 6초에 5만 5천 회, 6초에 6만 회라고 치면은 1초에 약 만 회,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죠, 그죠? 착각했어요. 10만 G 돌릴 때 되게 5만 5천 RPM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만 5천 RPM. 그러니까 6만 RPM이라고 대충 치면은 60초에 6만 회전 도는 거니까 1초에는 약 1000번, 그것도 굉장히 빨리 도는 거죠. 1초에 10만 번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1초에 1000회 정도 도는 거, 그죠? 자, 어쨌든 무지하게 빨리 돈다. 여기 있네. 아이씨, 1분에 5만 전. 그래서 여기 초고속 원심 분리기의 경우 윗모양이 이런 게 아닌 이런 모양의 로터의 시험관을 너무 돌린다. 왜 이거는 좀 약하게 생겼죠, 그죠? 이걸 1분에 5만 회전 돌리다 보면 이게 견뎌나겠어, 이 축이. 그래서 이렇게 주물로 전체를 이렇게 찍어서 만든 이러한 통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튜브도 찌그러지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튜브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게 낮은 S 값은 침강 개수가 낮은 애들은 위에 떠 있고 침강 개수가 큰 애들은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런데 이 S 값이라는 것은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70S인데 원역세포 라이보솜은 70S에 해당하는 침강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서브 유닛은 하나는 50S고 하나는 30S예요. 그럼 50 더하기 30은 80이 되었는데 왜 70이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진핵세포의 경우도 두 개가 붙어 있으면 80S인데 각기 떨어져 있으면 60S하고 40S가 된다. 라지 서브 유닛은 60S, 스몰 서브 유닛은 40S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만약에 몸무게로 치면은 몸무게 만약에 80kg라고 치면은 80kg, 이 상반신은 60kg, 하반신은 20kg겠죠,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상반신은 60kg고 하반신은 40kg, 두 개를 합치면 100kg가 되어야 되는데 왜 80kg냐? 그러니까 그 무게처럼 리니어하게 더할 수 있는 그런 값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S 값은 물질의 질량, 밀도, 모양에 의존적인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의존적인 값이라서 이게 특히 모양에 의존적이에요. 왜? 깔아앉을 때 좀 유선형으로 생기면 좀 더 잘 깔아앉겠죠.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경우보다 두 개가 붙어가지고 있으면 좀 더 모양이 컴팩트하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두 개를 합친 경우보다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이 60S하고 40S하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예쁘게 안 붙고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침강 개수가 어떻게 될까? 80S보다 더 커질 것 같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드버그 유닛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더하는 그런 값이 아니다. 선형적인 값이 아니다. 그죠? 라이보솜. 자, 원엑스표 라이보솜, 70S 라이보솜이라고 했죠. 요 뭐 단백질 종류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원엑스표 라이보솜은 50S하고 30S 두 개로 나눠지는데 50S에는 23S 라이보솜 RNA, S도 역시 스페드버그 유닛이에요. 라이보솜 RNA가 역시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침강 개수로 표현해요. 23S, 5S, 그리고 단백질 34종. 숫자 넣을 필요 없어요. 30S는 16S 라이보솜 RNA, 16S 라이보솜 RNA 굉장히 무슨 여러 가지 텍소노미 분류학 같은 거 할 때 시퀀싱 많이 하는 그런 RNA죠. 단백질 21종. 자, 진핵세포 볼게요. 80S를 나누면 60S, 40S, 큰 게 60S. 굉장히 많은, 다 읽지 않겠어요. 라이보솜 RNA와 단백질 18S, 이것도 역시 유캐리오틱 셀들의 세포들의 상호 진화적 유연 관계 같은 걸 알고 싶을 때 많이 염기설 분석을 해서 비교하는 그런 파라미터 하나죠.
자, 라이보솜의 소단위는 단백질과 라이보솜 RNA로 이루어져 있는데 라이보솜 RNA도 복잡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차원 구조 어디 있을까요? 다음에 나오나? 여기 다음에 나오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간 개수 스펠버그 유니티인 S 값으로 명명을 한다. 자, 라이보솜 RNA도 역시 길다란 한 가닥의 RNA인데 자기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 주머니가 있는 게 뭐냐? 인트라 몰레큘라 하이드로젠 반드. 자기 분자 안에서 자기 가닥끼리 서로 이렇게 A하고 뭐 U하고 만나고 T가 없죠, RNA니까. 그리고 G하고 C가 만나고 이런 식으로 수소결합을 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3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종이 위에 글렀듯이 플랫한 게 아니라 저게 사실 굉장히 입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원핵세포의 작은 소단이 30S 라이보솜이 가지고 있는 16S 라이보솜 RNA 구조인데 그리기가 너무 힘들다.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원전은 사이언스 논문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우리 라이보솜 모만을 들여다보면 또 동영상인데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는 이걸 오랫동안 올리면 안 되니까 저작권이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16S 라이보솜 RNA 구조 짜 복잡하죠, 그죠? 이렇게 그죠?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라이보솜 모만이라고 웃긴데 라이보솜 안을 들여다보면은 라이보솜 RNA와 라이보솜알 단백질이 잘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일을 담당하는 일이 뭐야? 라이보솜이 하는 일이 단백질을 만드는 일이겠죠? 메신저 RNA, 트랜스퍼 RNA 그리고 아미노산을 끌어다가 단백질을 만드는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게 라이보솜의 주된 직업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분자는 라이보솜 RNA이다. 단백질은 그저 도울 뿐. 라이보솜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즉 단백질 합성, 촉매 반응을 관여하는 분자는 RNA라는 사실이 지구상의 DNA, 단백질보다 먼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던 물질은 RNA였다는, 즉 태초에 RNA 세계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RNA 월드, 그죠? DNA가 있기 전에, 단백질이 있기 전에 아마 RNA가 있을 거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DNA가 먼저냐, RNA가 먼저냐, 혹은 단백질이 먼저냐. 닭하고 달걀은 두 개인데 RNA, DNA, 단백질은 세 개니까 뭐 닭도 하나 더 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란 후라이가 먼저냐, 그죠? 물론 계란 후라이가 제일 나중이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RNA 세계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된다. RNA 월드가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 예를 들어서 세포 내 여러 가지 그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조효소로 사용되는 NADH, FADH2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코엔자임 A 이런 것들 보시면은 거기에다 RNA 구조와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RNA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와 비슷한 것들이 NADH나 뭐 FADH2 같은 것들을 그리고 코엔자임 A 같은 것들을 만드는 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태초엔 RNA밖에 없었다. 그래서 RNA가 RNA 월드의 분자적인 증거가 아직도 우리 세포 안에 많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왼손은 거들 뿐, 라이보솜에 있는 단백질은 그저 거들 뿐, 라이보솜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건 뭐다? 라이보소멀 RNA. 그래서 라이보솜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59페이지 추가 자료. 더 엔도멤브레인 시스템. 엔도가 뭐예요? 안쪽이라는 뜻이죠. 세포질 안쪽에 있는 멤브레인. 세포질 안쪽에 멤브레인으로 쌓인 게 뭐가 있을까?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 그죠? 자, 소포체 볼게요. 엔도플라스틱 레티큘럼이죠. 엔도플라스틱 레티큘럼. 그리고 골지체는 사이트 포 프로테인 신테시스, 단백질 합성, 프로세싱, 단백질 수식을 하고 그리고 솔팅. 필요한 놈들끼리 모아서 광진구로 갈 놈들, 왕십리로 갈 놈들, 아니면 뭐 저기 강 넘어서 강남구로 갈 애들 이렇게 따로따로 포장해서 따로따로 솔팅해가지고 보낸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골지 컴플렉스와 엔도플라스틱 레티큘럼의 한 일이다. 엔도솜이라는 것들은 carry and sort material brought into the cell. 엔도솜은 세포 안으로 들어온 물질들을 일단 가지고 있다. 라이소솜은 세포 안으로 들어온 이름이 라이스죠. 라이스하면 라이시스, 쪼갠다, 부신다 그런 뜻이죠. digest, ingested material, 세포 안으로 자기들이 받아들인 물질들을 잘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용도별로 사용한다. unneeded cellular components, 여기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라이소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버리기도 한다. 근데 간혹 라이소점에서도 필요한 걸 자르는 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꼭 어차피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필요 없는 걸 잘라서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 어제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렸는데 쓰레기 재활용 센터에 우리가 필요 없는 걸 버린다고 하지만 그건 결국 재활용 센터로 가서 누구한테나 필요한 게 되죠. 그래서 라이소점에서 일어나는 분자들을 자르는 반응도 같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언니릿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엔도멤브레인 시스템을 이룬다. 뭐 어떤 게 ER하고 골지하고 엔도점하고 라이소점 얘네들을 네 개를 통틀어서 ER, 골지, 엔도점, 라이소점을 통틀어서 엔도멤브레인 시스템이라고 한다. 평소 같으면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낼 텐데 객관식 문제를 내야 한다면 다음 중 엔도멤브레인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ER, 2번 골지, 3번 엔도점, 4번 라이소점, 5번 라이보솜. 뭘까? 답은 5번 라이보솜. 딩동댕. 그죠? Enzymes associated with ER, 소포체와 같이 붙어 있는 엔자임들은 어떤 데 주로 사용되냐? 바이오신테시스, 합성, 생합성, 뭐 어떤 거? 단백질의 생합성, that are incorporated into the ER에 박혀 있는 단백질의 생합성, 그리고 골지 컴플렉스, 골지체로 가는 거, 그리고 엔도점, 라이소점, 그리고 세포막으로 가는 단백질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as well as the biosynthesis of protein secreted by cell.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단백질도 역시 ER에 있는 엔자임에서 프로세싱이 된다. 그리고 또한 ER에서는 리피드, 지질을 만들죠. 기억나시죠? 스무스 ER에서는 주로 지질을 만든다. 활면 소포체에서는. 자, 소포체 볼게요. 소포체. 자, 나는 역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이중막이라고 틀린다고 그랬죠. 그죠? 하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이루어진 세포의 소기관인 소포체란다. ER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해요. 집배원이 배달하는 소포가 아니고 소포, 소룡바오. 그죠? 작은 만두. 작은 주머니를 뜻하는 말이다. 그죠? 그건 먹는 만두 말고 이건 작은 소포, 작은 주머니를 뜻하는 말이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그쵸? 소포체, continuous network, 서로 연결되어 있고, flattened sacs, 마치 그 중국 공갈 호빵 있죠? 그걸 눌러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flattened sac, 눌러놓은 주머니처럼 생기고, 어떤 경우는 주머니, 그리고 어떤 것들은 튜블, 관처럼 생겼다. 우리 스무스 ER, 활면 소포체가 이렇게 관처럼 생겼죠? 그리고 associated vesicle, 주변에 같이 있는 vesicle, 이러한 손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stretched throughout the eukaryotic 셀 사이토플азм, 유캐리오틱 셀 진핵세포의 세포 질환에 쭉 뻗어 있다. sac 이런 주머니를 뭐라고 부르냐? ER cisterna, 그 주머니를 ER cisterna라고 부르고, space enclosed by the sac, ER 안쪽에 sac 그 주머니 안에 있는 공간, 안에 공간을 lumen이라고 하는 거. lumen 하나하나의 주머니를 cisterna라고 그러고, 그죠? cisterna. 이가 아마 붙으면 복수, 이가 없으면 단수일 거예요. 자, 활면 소포체는 이렇게 표면에 파란색 라이보솜이 안 붙어 있죠.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얘는 주로 약물 해독이나 지질, 리피드 대사에 관여하고, 조면 소포체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은 당연히 라이보솜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프로세싱 뭐죠? 단백질이 아미노산만 쭉 연결됐다고 단백질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일단 꿰었어. 근데 꿰기만 하고 보배가 되는 게 아니라 구슬을 꿰은 다음에 막 그걸 여기다 뭐 위에다가 뭐 조각도 하고 또 뭐 금줄도 갖다 붙이고 뭐 박스 안에 넣고 뭐 예쁜 뭐 포장도 하고 그래야지 최종 선물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굉장히 비싼 요즘 뭐 누가 그런 거 하고 다니겠냐면은 뭐 진주 목걸이를 누구에게 선물한다. 구슬을 쫙 연결해서 목걸이만 딱 준다고 주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죠? 목걸이를 잘 포장해서 또 밑에 비싸 보이는 보석 같은 것도 하나 달아가지고 작은 보석함에 넣어서 포장을 잘 해가지고 포장지에 쌓아서 쇼핑백에 넣어서 쇼핑백 위에다가 또 무슨 꽃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또 향수도 한번 칙 뿌려가지고 줘야겠죠. 또 그냥 주는 것도 아니라 어디 레스토랑 예약해가지고 1인분에 15만 원짜리 파인 다이닝 하면서 딱 줘야겠다. 농담입니다.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를 왜 했지? 단백질의 프로세싱.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쭉 연결만 된다고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서 뭔가 쭉 연결된 후에 제대로 3차원적으로 폴딩이 일어나고 그 위에 뭐 리피드들이 붙는다든가 물론 안 붙는 애들도 있지만 탄수화물이 붙는다든가 이러한 프로세싱을 하는 곳이 물론 ER에서도 하고 골지에서도 많이 해요. 그렇죠? 소포체는 표면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인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조면 소포체와 없는 활면 소포체로 나뉜다. 다 몇 번 얘기했었죠. 자, 조면 소포체 rough endoplasmic reticulum의 기능. 단백질 프로세싱이 뭔지 궁금하지? 자, ER이 직접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표면에 결합한 여기 파란색 이것들이 다 라이보솜이에요. 리보솜이 만드는 폴리펩타이드. 일단 내 몸 안에 어디 이 뭐라 그랬어요? 소포체 이 잘라놓은 이 안쪽이에요. 내강 루멘이라 했죠. 루멘 쭉 눌러놓은 중국 공갈빵 호빵 안에 있는 그 공간 텅 빈 공간 여기 보면은 표면에 파란 라이보솜이 그려져 이쪽을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조면 소포체 표면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하는 라이보솜. 나는 메신저 RNA, 나는 아미노산을 결합하고 있는 tRNA. 그래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이 동그란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소포체 내강 안으로 들어가요. 왜? 이 안에 많은 효소들이 있어가지고 단백질을 제대로 접히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혼자서 알아서 접히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거기다 뭘 갖다 붙이거나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에 그런 역할들을 다 한다는 거죠. 자, 소포체 내강 ER 루멘 안으로 들어온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들은 여러 가지 단백질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되지. 단백질 접힘, 폴딩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갖게 되는 것도 소포체 내강에서 일어나고 물론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세포질에도 라이보솜이 많죠. 둥둥 떠다니는 프리 라이보솜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프로세싱이 일어나야 될, ER에서 프로세싱이 일어나야 되는 단백질들은 주로 ER 표면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다. 접힘, 뭐 일본 단어지만 오리가미 영어 단어가 됐죠. 이제 종이접기 이런 것만 종이접기는 되게 2차원적으로 접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번역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3차원적으로 접히는 것도 우리가 접힘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다. 프로틴 폴딩 하면 접힘, 종이접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3차원적인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그죠? 그 3D 프린터 있죠? 3D 프린터 비싼 거는 이제 레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쫙쫙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거고 3D 펜이라고 있어요, 그죠? 펜을 녹이면은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레진 같은 거 녹아 나오면은 그걸 이렇게 3D 펜 마치 2차원 펜은 우리가 종이 위에다 펜을 들고 이렇게 쓰듯이 그죠? 쓰듯이 어떻게 쓰고 싶다. 자, 써볼까? 펜 태블릿 써야지. 펜 이렇게 쓰듯이 이건 2차원에서 쓰는 건데 3차원에서 이렇게 펜을 들고 이렇게 막 그리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3D 펜이라고 저도 옛날에 샀었는데 사자마자 한 달 놀고 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프로테인이 폴딩 되는 게 이걸 접힌다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폴딩이라고 접힘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ER 루멘 안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 접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다 일어난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스테인이 가지고 있는 티올 그룹 SH, SH 두 개가 결합해서 이황화 결합, 다이설파이드 본드, 산화되면서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만드는 이런 것들. 또 역시 ER 루멘 안에서 일어나고 단백질 접힘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접히려면은 이게 SH 그룹끼리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를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만들면 훨씬 더 쉽게 접히겠죠. 그죠? 단백질 접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황화 결합이다. 그리고 N-글라이코실레이션 글리코실화 반응, 단백질에 당이 결합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질소에 결합하는 것을 질소, 나이트로젠 N이니까 N-글라이코실레이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산소에 결합하는 거다. O-글라이코실레이션 뭐 황에 결합하는 S-글라이코실레이션, 인에 결합하는 P-글라이코실레이션 그런 거 없어요. 탄소에 결합하는 C-글라이코실레이션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오직 N하고 O-글라이코실레이션만 있어요. 그 아미노산들 쭉 연결된 거죠. 여기 세린 또는 트레오닌 그리고 여기는 프롤린을 제외한 아무 아미노산 와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스파라진이 있어요. 아스파라진 여기 아미노 그룹 가지고 있죠. 그죠? 아미노 그룹 여기에 아미노 그룹에 N 나이트로젠. 아스파라진 구조 한 번 더 보시려면 보세요. 콩나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아스파라진, 뭐 해장에 좋다는 콩나물이 아스파라진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스파라진 나는 단백질을 당과 결합시키는 효소 ASN, X, 세리놀트레오닌, 서열을 인지하여 당과 아스파라진을 아미노 그룹을 결합시킨다. N말단에서 시작해서 ASN, X, 세린, 트레오닌, C말단인데 여기 뒤집어서 그린 거. 잘못 그린 건 아니죠. 이쪽이 N말단이고 이쪽이 C말단인 거죠. 그죠? 뒤집어서 그린 것이니 헷갈리지 말기. 이건 다음번 개정판에서는 안 헷갈리게 꼭 바꾸도록 할게요. 그 얘의 이름은 올리고당 전이효소, 올리고사카릴 트랜스퍼레이즈. 왜? 올리고사카라이드. 올리고당을 갖다 붙여주니까 여기 OH와 여기 사이를 결합시키니까. 그죠? 자, N-글라이코실레이션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